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세상을 이해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이해하려 하고 세상을 이해하려 하며 자신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경험을 하고 수많은 지식을 배우며 나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생각은 알지만 생각의 근원은 알지 못합니다. 경험은 알지만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게 되고 자신의 판단을 진실이라고 믿으며 자신의 경험을 현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실상 그 자체일까요? 아니면 하나의 해석일까요? 데이비드 호킨스는 인간 경험의 대부분이 실상 자체가 아니라 지각과 위치성이 투사된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위치성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성을 현실이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호킨스는 이것을 갈등과 고통의 원인으로 보았습니다. 실상을 보지 못한 채 지각을 진실이라고 믿고 위치성을 실제라고 믿으며 투사된 세계를 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오늘 탐구는 호킨스를 통해 에고는 왜 의식과 내용을 혼동하는지, 왜 위치성을 실상으로 믿게 되는지, 그리고 에고의 환상에서 벗어나 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지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에고는 왜 의식과 내용을 혼동하는가? 우리는 보통 생각과 감정을 알고 몸의 감각을 압니다. 세상을 보고 소리를 듣고 수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곧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을 따라가고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에 빠져들고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의 의미를 해석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경험의 내용은 알지만 경험 그 자체는 거의 살펴보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타나면 생각의 내용만을 봅니다. 감정이 나타나면 감정의 내용만을 봅니다. 세상이 나타나면 세상의 모습만을 봅니다. 드러난 것에는 관심을 두지만 드러남 자체는 놓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항상 내용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의식은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에고는 내용을 실상으로 믿고 생각을 사실로 믿으며 지각을 현실로 믿게 됩니다. 내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생각도 감정도 상황도 몸도 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를 아는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탕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언제나 내용을 통해서만 세상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식 자체와 내용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의식을 하나의 내용처럼 이해하려 하고 하나의 대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범주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려는 오류입니다. 카테고리 미스테이크입니다. 지도와 영토는 다르고 생각과 실제는 다릅니다. 하지만 에고는 개념을 실제로 착각하고 내용을 바탕으로 착각합니다. 의식은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입니다. 반면 생각과 감정은 그 바탕 위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둘은 같은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고는 의식을 찾으려 하고 의식을 경험하려 하고 의식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의식은 하나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서로 다른 차원을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고의 근본적인 오류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찾으려 하면 할수록 의식을 놓치게 됩니다. 의식과 내용은 같은 범주가 아닙니다. 의식은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바탕이고 내용은 그 바탕 위에 드러나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에고는 이 둘을 같은 범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찾을수록 의식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에고가 아는 것은 언제나 내용입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이 모든 것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식은 내용보다 먼저 있고 생각이 나타나기 전에 있고 감정이 나타나기 전에 있으며 세상이 드러나기 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내용처럼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내용을 가능하게 하는 선험적 바탕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도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알 수 있는 것도 알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호킨스는 의식이 모든 경험보다 먼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험한 뒤에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알미 먼저 있기에 경험이 가능합니다. 들림이 있기 전에 알미 있어야 합니다. 보임이 있기 전에 알미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나타나기 전에 그것을 알 수 있는 바탕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경험의 결과가 아니라 경험을 가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에고는 이를 보지 못하고 의식도 경험의 결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식과 내용을 혼동하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실상보다 해석이 앞서게 되고 실상보다 생각이 앞서게 되며 실상보다 위치성이 앞서게 됩니다. 의식을 보지 못할 때 내용이 현실이 되고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에고는 그 세계를 실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어서 의식을 놓친 에고가 어떻게 위치성이 되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고는 하나의 위치성이다. 우리는 보통 에고를 나처럼 생각합니다. 혹은 내 성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호킨스는 에고를 하나의 위치성으로 표현합니다. 위치성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고 하나의 관점이며 하나의 해석 틀입니다. 세상은 하나인데 경험이 저마다 다릅니다. 호킨스는 사람이 세상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성을 통해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성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경험하고 자신의 관점을 경험하며 자신의 해석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성은 너무 자연스럽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생각으로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관점을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의 입장을 입장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현실이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위치성은 실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기 규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에고는 그 위치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습니다. 그 순간부터 위치성은 나가 되고 해석은 현실이 되며 관점은 진실이 됩니다. 그리고 위치성이 점점 강화되면서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확인하려 하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려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게 됩니다. 호킨스는 이러한 원인을 위치성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성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치성은 항상 하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상을 비교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장을 현실이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게 됩니다. 위치성이 강할수록 세상은 더욱 좁아집니다. 자신의 관점과 맞는 것만 보려 하고 자신의 생각과 맞는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실상을 보기 어려워지고 세상은 점점 더 왜곡되어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위치성의 중요함을 보라고 말합니다. 위치성을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위치성을 위치성으로 보라는 뜻입니다. 입장을 입장으로 보고 생각을 생각으로 보고 해석을 해석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봄으로써 에고는 점점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위치성은 진실로 믿을 때에만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치성이 하나의 관점으로 보이면 위치성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진실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이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도 하나의 관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성은 실상이 아니고 하나의 해석으로 보게 됩니다. 위치성은 단순히 관점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도 만들어냅니다. 에고는 모든 사건의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과거를 붙잡고 후회하며 미래를 상상하며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호킨스는 이러한 인과관계 역시 위치성이 만들어낸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난 사건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어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인과관계라고 부릅니다. 결국 위치성은 사건 위에 이야기를 만들고 시간을 만들고 원인과 결과를 부여합니다. 에고는 그러한 인과관계를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상에서는 매 순간 드러남만 있을 뿐입니다. 또한 위치성이 생기면 반드시 양극 또한 생겨납니다. 옳음이 생기면 틀림이 생기고 좋음이 생기면 나쁨이 생깁니다. 에고는 이 양극 속에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양극을 실제라고 믿으며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어서 위치성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치성은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는가? 우리는 보통 문제의 원인이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사건이 나를 괴롭히며 어떤 상황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누가 잘못했는지 찾고 무엇이 문제인지 찾고 어떻게 해결할지 찾습니다. 하지만 호킨스는 문제의 원인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위치성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항상 비교하고 판단하며 세상을 양극으로 나눕니다.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 옳음과 그름, 행복과 불행, 에고는 이 양극을 통해서만 세상을 경험합니다. 양극이 없이는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치성은 본래 상대적인 인식입니다. 흑인을 인식해야 백인을 구별합니다. 옳음을 알아야 그름을 구별합니다. 이처럼 인식은 언제나 비교 속에서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위치성은 실상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그러나 에고는 이 상대적 인식을 실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끊임없이 판단하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비교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양극 이전에 있습니다. 에고는 실상을 보지 못하고 위치성을 통해서만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에고는 실상을 양극으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에고는 한쪽을 선택함과 동시에 반대편도 만들어냅니다. 성공을 추구함과 동시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생깁니다. 행복을 추구함과 동시에 불행에 대한 불안도 생깁니다. 이처럼 에고는 추구함과 동시에 추구하지 않는 것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위치성은 항상 양극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이러한 양극이 실상이 아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양극은 나라는 위치성이 만들어낸
상대적인 것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극은 내가 있으면 존재하고 내가 없으면 사라지는 하나의 개념입니다. 하지만 에고는 이 양극을 현실로 믿고 끊임없이 싸웁니다. 옳음을 증명하려 하고 입장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항상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의 원인도 알지 못합니다. 스트레스의 원인을 모르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세계가 위치성을 통해 해석된 세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즉, 세계가 자신의 관점이 투사된 세계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의 일어남을 밖의 일어남으로 봅니다. 자신의 두려움을 세상의 위험으로 봅니다. 자신의 분노를 타인의 잘못으로 해석합니다. 자신의 결핍을 외부의 부족으로 해석합니다. 거기서 모든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들어집니다. 가해자, 피해자 게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위치성이 만들어낸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에고는 투사된 세계를 경험하면서도 그것이 투사된 것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든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문제는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위치성이 만들어낸 양극이고 그 양극을 실제라고 믿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문제는 실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짓된 것이란 실제하지 않는 위치성, 양극을 말합니다.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 이러한 양극은 실상이 아니라 생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에고는 이 양극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집착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에고는 생각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결국 에고의 문제는 위치성이 만들어낸 양극에 집착하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인간의 가장 큰 감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치성이라고 말합니다. 위치성이 양극을 만들고 양극은 갈등을 만들어내고 갈등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에고는 그 구조를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문제는 실상이 아니라 위치성에서 비롯되고 양극에서 비롯되며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이를 보지 못하는 에고는 끝없이 갈등을 반복하고 끝없이 두려움을 반복하며 끝없이 문제를 반복합니다. 그러한 반복 속에서 자신이 만든 세계를 현실로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양극이 위치성의 산물임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때부터 에고의 세계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어서 에고가 어떻게 해체되고 의식이 모든 탐구의 핵심인지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고는 어떻게 해체되는가? 에고는 제거해야 할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에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정된 자아가 아닙니다. 에고는 의식에 나타난 하나의 위치성입니다. 하나의 입장이고 하나의 관점이며 하나의 자기 규정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해체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호킨스는 에고가 망상에 불과하기에 에고가 사라진다 해도 잃을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고가 사라지면 내가 사라지는 것처럼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은 실제의 내가 아니라 나라고 믿었던 위치성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특별하다, 이런 자기 규정들이 하나씩 힘을 잃는 것입니다. 에고의 목적은 위치성을 붙잡고 자신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치성을 내려놓으면 에고는 불안해집니다. 에고는 입장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하나의 관점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보이는 순간 양극 또한 실상이 아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절대적인 실제가 아니라 위치성이 만들어낸 입장임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고는 서서히 해체됩니다. 왜냐하면 에고는 위치성을 실제로 믿을 때만 존재하는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위치성이 전제임이 보이면 지켜야 할 입장도 사라지고 증명해야 할 이유도 없어집니다. 그때 양극의 틈 사이에서 의식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의식은 위치성도 필요하지 않고 양극도 필요하지 않으며 입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바탕입니다. 그래서 의식은 옳고 그름을 붙잡지 않고 좋고 나쁨을 붙잡지 않으며 성공과 실패를 붙잡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해 보입니다. 그래서 붙잡지 않습니다. 의식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러나 부족한 에고는 늘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더 높아지려 하고 더 특별한 체험을 원합니다. 이 추구함이 곧 에고입니다. 이 추구함이 또한 의식을 대상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대상이 아닙니다. 의식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자각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구함을 내려놓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스스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고의 가려짐만 거치면 의식은 밝게 드러납니다. 생각이 나타날 때도 있고 감정이 나타날 때도 있으며 감각할 때도 항상 있습니다. 의식은 모든 경험이 드러나는 배경입니다. 다만 에고가 내용에 빠져 있어서 의식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해체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회광반조하는 것입니다. 밖을 향하던 시선을 의식 자체로 돌리는 것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의 드러남을 보는 것입니다. 감정에 빠지지 않고 감정의 드러남을 봅니다. 밖에서 원인을 찾기보다 위치성을 봅니다. 그러한 안목에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 감정은 감정일 뿐이고 사건은 사건일 뿐이며 위치성은 위치성일 뿐입니다. 그리고 에고가 만들어낸 세계가 하나의 이야기임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에고의 해체입니다. 더 나은 에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에고의 정체를 정확히 보는 것입니다. 에고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위치성입니다. 위치성은 실상이 아니라 상대적 인식입니다. 상대적 인식은 생각이 만든 양극입니다. 그리고 양극은 의식의 나타남일 뿐입니다. 이러함을 보게 될 때 에고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통이 올라와도 고통에 붙잡히지 않게 됩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와도 분노를 외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에서 고통이 일어남을 보고 두려움이 일어남을 보며 분노가 일어남을 봅니다. 이러한 안목에서는 에고의 힘이 약해집니다. 에고는 끊임없이 분별하지만 이제는 이 분별이 실상이 아니라 에고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러나 에고는 언제나 분별하고 비교해야 하며 항상 양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양극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비교하지 않고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자각할수록 에고의 분별은 힘을 잃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분별임이 보이고 오고감이 지각으로 보이고 어둠과 이름도 생각임이 보입니다. 현실이 에고가 만들어낸 해석된 세계임이 보일 때 현실은 더 이상 절대적인 현실이 아니게 됩니다. 하나의 드러남이고 하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호킨스가 보는 에고의 해체란 이러한 자각의 과정입니다. 위치성의 장막이 걷히는 것이고 양극이 개념임을 보는 것입니다. 양극이 에고가 만들어낸 환상임을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양극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때 남는 것은 관찰뿐입니다. 본만 있지 관찰하는 누구는 없습니다.
관찰과 관찰되는 것이 의식에서 드러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식을 자각할 때 세상은 얻어야 할 대상도 아니고 구할 대상도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이 세상에 있지 않고 위치성에 있다는 사실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에고는 조작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의식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오직 의식뿐입니다.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고 경험에 묶이지 않는 의식입니다. 이 의식의 자각 속에서 에고는 해체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서서히 의식의 드러남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데이비드 호킨스의 나의 눈을 통해 에고가 어떻게 세상을 경험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을 경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호킨스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은 실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성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고는 그 위치성을 현실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고가 의식과 내용을 혼동하는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의식은 모든 경험의 바탕이지만 에고는 그것을 대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식을 찾으려 하고 의식을 설명하려 하고 의식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의식은 경험 대상이 아니라 모든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대상 그 자체입니다. 또한 우리는 에고가 하나의 위치성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에고는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입장이고 하나의 관점이며 하나의 자기 규정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위치성을 자신으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위치성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위치성이 양극을 만들고 양극은 갈등을 만들며 갈등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에고는 자신이 만든 해석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투사된 세계를 현실로 믿고 그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모든 양극 이전이고 그 모든 해석 이전입니다. 그리고 에고가 어떻게 해체되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에고는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니라 원래부터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에고의 해체란 없애는 일이 아니라 실체가 아님을 보는 것입니다. 위치성을 위치성으로 보고 생각을 생각으로 보고 지각을 지각으로 볼 때 에고는 더 이상 이전처럼 힘을 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이야기임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각 속에서 의식은 스스로를 드러냅니다. 호킨스가 말하는 깨달음도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항상 있지만 보지 못했던 의식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드러난 내용에만 관심을 두고 살았습니다. 생각에만 관심을 두고 감정에만 관심을 두었으며 사건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드러난 내용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바탕, 즉 의식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호킨스는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은 드러난 것을 실상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사건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의식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내용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러나 변화를 보는 의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식은 언제나 그 모든 변화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고는 바탕은 보지 못하고 내용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각을 진실로 믿고 위치성을 현실로 믿으며 양극을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자각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의식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실상과 해석이 구분되고 실상과 지각이 구분되며 의식과 내용이 구분됩니다. 그러한 자각 속에서 에고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호킨스가 말한 나의 눈은 에고를 해체하는 의식을 가리킵니다. 지각 이전의 의식, 양극 이전의 의식, 생각 이전의 의식입니다. 그 의식을 자각할 때 위치성은 힘을 잃고 양극은 하나로 해소되며 에고가 본 세계는 더 이상 절대적인 현실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식의 드러남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호킨스가 평생 가리키고자 한 나의 눈입니다. 진리 탐구와 함께 의식의 지평을 넓혀갑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입니다. 감사합니다.